유자와에서의 짧은 2박 3일 일정이 끝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풍경들은 제 뇌리에 선명히 남은 채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행 31일차 아침, 출발하면서 조격이나 즐겨볼까 했더니만 관광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 같아선 다 쫓아내고 첨벙 하고 싶었지만 옆에는 짭새 아저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유자와의 메인 거리입니다. 여기만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찾아가도 이 도시는 지도 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 정도로 도시 구석구석 세세한 것까지도 기억에 선하네요. 마지막으로 에치코 유자와 버스 정거장을 둘러보고 이 도시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안녕 유자와, 그리울 거야. 마을을 떠나려는데 웬 식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차림표를 보니 메밀국수네요. 이른바 맛집 같은데요. 돈이 없었던 저는 메밀국수집 옆에 있는 슈퍼에서 빵하고 우유를 사 먹었어요. 빵과 우유로 든든히 배를 채운 저는 군마의 산봉우리들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비 때문일까요? 곳곳에 공사로 인해 도로 사정이 개판이었죠. 그리고 유자와를 벗어나자마자 끝없는 오르막이 펼쳐졌습니다. 기온은 23도, 약간 서늘했어요. 분명 시작할 때만 해도 서늘했는데 어느 정도 달리고 나니 온몸이 육수로 뒤범벅되었어요. 지어는 이를 악물고 꾸역꾸역 페달을 밟았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곳은 유자와 뒷산인데요. 뒷산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설악산 정도?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엄청난 뒷산이라고요. 유자와 뒷산에는 운무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터널까지도 오르막이었죠.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로 곳곳이 공사 구간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한가한 산악지형이라서 자동차가 별로 없었다는 것. 저 산에 구름 낀 거 보세요. 이곳이 동네 뒷산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뒷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침부터 유자와의 험난한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오는 바람에 늦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산길 60km를 4시간 만에 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음 마을까지는 이런 산길을 60km나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비가 내리는 바람에 저는 출발이 너무나 늦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다음 마을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이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내 친구여.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히말라야 산맥이 펼쳐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리막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터널 건너편 세상도 열악한 도로 환경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저기 공사 구간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공사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터널이 나오는군요. 다행이에요. 내리막길이라. 터널을 빠져나오자 다행히도 알프스 산맥급으로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지나치는 대부분의 마을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곳들은 모두 겨울 한 시즌에만 영업을 하는 곳들이죠. 대부분 스키장과 관련된 건물들입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 뭔가 무서운 경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일본어를 잘 몰라서 뭔지 확실히 알 순 없지만 앞길이 험난함을 예감했습니다. 역시나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껏 많은 산길을 달려봤지만 이곳같이 험한 곳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도로를 자전거로 달린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도로에는 거의 끊임없이 낙석방지 터널이 펼쳐졌어요. 저는 매우 긴장을 하며 달렸습니다. 터널 뒤에는 또 다른 터널이, 그 뒤에는 또 다른 터널이.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이 무지막지한 깔딱고개였습니다. 숨이 컥컥 막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미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간힘을 쓰며 페달을 밟았지만 이런 언덕에서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속도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비를 쫄딱 맞으며 달릴 수밖에 없었죠. 달리면 달릴수록 길은 꿈틀꿈틀 마치 용이 승천이라도 하듯. 이대로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몸만 걸어서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몇 개의 고개를 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미치노의 끼가 나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들른 저는 그곳의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지갑 사정으로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벌써 배가 고팠지만 화장실에서 식수를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로 합니다. 이런 거지 같은 제길. 그래, 조금만 더 가다 보면 분명 맛있고 값싼 도시락을 파는 슈퍼가 나올 거야. 지금 앞에 공사 중이라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못 가고. 아무리 기다려도 제 차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를 보내주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속도가 느린 자전거를 가장 나중에 보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터널 안에 들어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터널 안은 엄청난 공사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터널 건너편은 신세계였습니다. 마치 무릉도원에 온 기분이랄까. 풍경은 멋졌지만 그곳을 오르는 제 허벅지는 찢어지고 있었어요. 제발 이 상태에서 비만 내리지만 말아줘. 제발, 너무 가혹하잖아. 도로에는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진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 수도 없이 많은 터널을 지났죠. 터널의 끝에는 언제나 또 다른 터널이 펼쳐졌어요. 정연코 오늘 이 산골에서 내 뼈를 묻겠구나. 물론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내리막의 스피드와 비 때문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마을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거의 폐허가 된 마을이었죠. 대부분이 스키 리조트 같은 곳이었어요. 한여름이라 문을 연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된 그런 기분이었죠. 너무나 힘들었던 저는 이곳 어딘가라도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싶었지만 그 어디에도 이 몸 하나 누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지나치자 또다시 본격적인 산길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욱더 험난한 산길이었죠. 설마 하던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아무래도 오늘 뭔가 일이 터지려나 보다. 제발 사지벌쩡하게만 이곳을 통과했으면. 너무나 힘들었던 저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더 이상 자전거를 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또다시 공사 구간이 나왔지만 그곳엔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두들 비가 와서인지 철수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뻘건 글자들이 저의 뇌리를 엄습했습니다. 대체 저 표지판들은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차들이 다니지 않는 터널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침내 터널이 끝나자 내리막길, 그리도 고대하던 내리막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고 저는 1시간째 이어진 다운힐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양손이 다 얼어버려 브레이크를 잡기가 힘들 지경이었죠. 도대체 이 다운힐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사고는 이렇게 피곤한 순간,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벌어지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이런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보나마나 끔찍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극도의 긴장과 엄습하는 추위 때문에 제 체력은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다 뭔가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때였어요. 원숭이 가족이 도로 위로 소풍을 나왔습니다. 트럭 운전사님도 차를 멈추고 신기했는지 사진을 찍어대더군요. 네, 이곳 군마 지역 중에서도 17번 국도 구간은 원숭이들이 자주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쪽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로드킬에 주의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원숭이 가족들 때문인가요? 초조하기 이를 데 없던 제 마음이 한순간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운힐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아니, 아직 한참 더 남았죠. 길은 점점 더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사정이 최악이었습니다. 워낙 울퉁불퉁한 산악도로인데다 비까지 내리니 이건 정말 코너를 돌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쭈삣쭈삣 서는 느낌이었어요. 화면으론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비 때문에 시야가 거의 제로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했고요. 빗방울이 자꾸만 눈동자를 찔러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날이 빠르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 산길에서 해가 진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처음 손이 얼어서 브레이크를 잡기 힘들었다면 이쯤 내려왔을 땐 아예 팔 전체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속도를 줄일 수 없었던 건 이대로 이 산속에서 해가 저문다면 정말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쯤 저에게는 더 이상의 체력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정신력, 그 정신력 하나만으로 이 고난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라며 내 자신을 다그치고 내 안의 잠재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공포가 나에게 속삭였죠. 이러다 정말 큰일이 벌어질 거야. 정말 심각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30분 정도 자신을 다그치며 달렸지만 미친 듯한 다운힐은 끝을 보이지 않더군요. 좌우로 계속된 코너 때문에 멀미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모든 걸 체념하게 되더군요. 그도 그럴 게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될 대로 되라지 하는 기분으로 무념무상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해는 수평선 너머로 저물었습니다. 저는 반쯤 정신을 놓은 채로 다운힐을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의 나침판이자 소중한 지도 역할을 해준 스마트폰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저는 빠르게 급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스마트폰은 이미 개박살이 났습니다. 악정 고투인데요. 그 와중에 또 핸드폰까지 박살나서 지도도 못 보는 상황이에요. 이제 정말 끝장이구나 하는 순간 마을이 나왔습니다. 이곳도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마을이었어요. 그 어디에도 텐트를 칠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죠. 혹시 조금만 더 가면 더 큰 마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저는 조금만 더 가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조그마한 온천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뜻한 온천수로 세수를 하니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당시에 제 몸은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웠으니까요. 손끝이 짜릿짜릿할 정도로 뜨거워요, 물이. 여기 마을에서 어디 짱 박혀 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치면은 비도 피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민폐일 것 같고, 마을이 워낙 작아서 어디 뭐 칠만한데, 텐트 칠만한 데가 안 보이네요. 조그마한 기념품샵 앞에는 족욕탕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며 족욕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잘만한 곳을 찾아봤는데요. 비 때문에 딱히 자리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여기 어떤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신 집인데 할머니한테 허락받고 지금 여기 앞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이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그친 게 천만다행이었죠. 마을에는 조그마한 슈퍼가 있어서 저녁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맛있는 도시락은 없었지만 이 정도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예요? 다음날 아침. 어제 전화기가 박살나서 키보드랑 조합 아니고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여행을 정말 하기가 불편해지죠. 지도도 못 보고 GPS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무선 키보드입니다. 이 녀석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조종할 수 있는데요. LG 스마트폰의 단점이 바로 액정이 깨지면은 터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마른 땅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텐트가 얼마 젖지 않았기 때문에 패킹도 쉽게 할 수 있었죠. 짐을 정리하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와, 이건 뭐 그냥 뒷산에 운무가 가득한 게 신선 노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곳은 군마에서도 가장 깊은 산속 한가운데였으니까요. 경치가 정말 끝내줬습니다. 저는 출발하기에 앞서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죠. 마을 뒤편으로는 온통 빨갛게 칠해진 신사가 보였습니다. 딱 봐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신사 건물은 뭔가 새로운 문화유적지를 찾은 기분이었고요. 이곳에서는 마을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드디어 출발입니다. 이 조그만한 마을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수도. 시작부터 내리막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장시간 타게 되면 손목에 엄청나게 무리가 오는데요. 사실은 어제부터 손목이 찌릿한 걸 참고 달리고 있었거든요. 어제보다도 길이 더 개판인 것 같았습니다. 자전거는 마치 안마기에 오른 듯 통통통통 계속해서 튀어올랐어요. 중간중간 조그마한 마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이라도 나오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르실 거예요. 간밤에 편하게 잠을 자서일까요?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게다가 다운힐이 끝내주게 재밌었거든요. 거의 한두 시간 정도를 이런 초고속 스피드로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인 건 어제와 달리 마을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을이 있다는 건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건 도로 풍경이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정말 끝나더군요. 코너를 돌 때마다 이 길이 끝나는 건 아니겠지 하며 조바심을 냈던 게 기억나네요. 그 정도로 아름답고 스릴 넘치는 도로였습니다. 또다시 몇 개인가의 마을이 나왔지만 저는 초고속 스피드로 지나쳐갔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로드 자전거를 타고 제가 간 길을 올라가는 여행자가 보이더군요. 명복을 빌어주마. 하하하. 그렇게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산맥이 우뚝 솟아 있더군요. 저걸 내 다리로 넘어왔다니.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죠. 다시 한번 쏟아질 듯한 내리막이 펼쳐졌습니다. 노면의 진동으로 인해 온몸의 살들이 덜덜덜. 장벽처럼 솟아 있었죠. 이 쭉 뻗은 다운힐을 끝으로 군마의 산길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군마 에이리어를 돌파한 것입니다. 저는 어느 거대한 다리 위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하더군요. 제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자 엄청난 장벽이 솟아 있었습니다. 시부카와 마에바시, 다카사키, 이니셜 D에서나 들어보던 지명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다카사키 케이스케, 류스케, 그리고 발밑에는 도쿄까지 흐른다는 도내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군마 지역을 클리어해냈다는 성취감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잠깐, 그런데 배가 고파오기 시작해. 뭘 먹어야겠다. 오늘은 수키야에서 밥을 먹어볼게요. 식당 안은 한가로운 편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당을 이용하는데 딱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대부분 메뉴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손가락으로 찝어주면 그만입니다. 이거 시켰어요. 테이블에는 젓가락이며 숟가락은 물론 여러 가지 양념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 2분, 3분 만에 음식이 나오네요. 카레 덮밥이에요, 그냥. 카레 향이 되게 진하네요. 일본 식당들의 또 다른 장점, 메뉴판의 그림과 거의 흡사한 음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메뉴판에 콩알이 4개 있었으면 콩이 4개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카레 향이 진하고 고소해요. 그거 빼면은 그냥 뭐 평범한 카레 덮밥이에요. 일본 여행 중 스키야 요시노야는 저의 든든한 후원자였죠. 하하하. 일본은 좋은 게 음식이 사진에 있는 그대로 나와요. 어딜 가나 그래요. 어떤 식당에 가나.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여기 완두콩 들어간 개수까지도 똑같을걸요? 그 정도로. 됐어. 완두콩은 오버고. 하여튼 그림이랑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도내강의 등장과 함께 이제까지와는 풍경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경춘가도와도 같은 풍경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도로 포장 상태는 어이가 없더군요. 왕복 2차선 도로가 너무나 좁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도로를 빠져나와 인도로 달리기로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강을 허투루 개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 규모의 강이라면 자연 상태 그대로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보존하죠. 도로가 좁고 조금 울퉁불퉁했지만 강바람의 쾌적함과 대자연으로 둘러싸인 환경은 최고였습니다. 일본으로 자전거 여행을 떠나려는 분들에게 꼭 한번 추천해주고 싶은 코스입니다. 이름 모를 거대한 댐을 지나고부터 풍경은 더욱더 아름다웠어요. 댐을 지나고 10분 정도 달리다 보니 눈앞에 터널이 하나 나왔는데요. 터널의 모습이 가히 예술이었습니다. 몇 개인지 셀 수조차 없는 엄청나게 많은 터널들이 나왔어요. 터널들은 대부분 강철, 철골 구조로 돼 있었죠. 철골 하나하나의 굵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 터널들이 폭삭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터널들은 임시로 복구한 것이라고 하네요. 길이 좁고 노면이 거친 것을 제외하면 자전거로 즐기기엔 최적의 도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페달을 마구 밟게 되는 그런 도로라고나 할까요? 정신없이 페달을 밟다 보니 거대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부카와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정중앙에 위치한 도시이자 이니셜 D의 고장이죠. 여행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곳 시부카와는 꼭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시부카와를 밟게 되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말 벅차오르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시부카와 시내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잠시 도내강과 작별을 고한 저는 시부카와 시내로 향합니다. 도시로 접어들자 너무나 더웠어요. 이날 엄청 더웠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며 시부카와역에 도착했습니다. 어이구나 죽어. 자, 이제 천천히 이니셜 D의 흔적들을 찾아볼까? 당연하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이니셜 D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니셜 D! 가장 먼저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아키나 5연속 코너를 확인했죠. 그리고 저는 바로 하루나산으로 향합니다. 이니셜 D 타쿠미가 두부 배달을 하던 곳이에요. 시부카와 시내를 벗어나자 평범한 시골 동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 평범했던 건 집 앞에 주차된 자동차들 대부분이 RX-7, 8이나 랜서 에볼루션, 스바루 임프레션 같은 것들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는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타쿠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를 볼 때면
이곳이 타쿠미가 일하던 곳인가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혹시 여기가 타쿠미의 두부 공장? 이곳이 바로 타쿠미 패밀리가 머물던 패밀리 레스토랑인가? 오, 이것은 신형 하찌로쿠. 오마이갓, 스바루 임프레자다. 잠깐, WRX면 타쿠미 아빠 자동차잖아. 제 속에 잠재되어 있던 덕후 본능이 몸속 깊은 곳에서 되살아나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타쿠미 패거리들이 폭주를 벌이던 이카오로 향했습니다. 오, 이 공터는 케이스케랑 일전을 벌이고 둘이 얘기를 하던 곳인데 이카오로 향하는 길은 저에게는 천국과도 같았어요.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신기할 따름이었죠. 마침내 하루나산이 모습을 드러내자 저의 가슴은 쿵쾅쿵쾅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편의점을 들른 저는 하루나산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고바이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순식간에 육수가 뿜어져 나왔어요. 자전거에선 삐그덕삐그덕 신음소리가 나고 제 입에서도 컥컥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죠. 온몸의 근육이 찢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된 저는 끌바를 시전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하루나 고개는 시작도 안 했다는 것? 한창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눈앞에 뱀이 나왔습니다. 저는 저 녀석을 산채로 잡아 구워 먹고 싶은 심정이었죠. 일본의 한가운데 시부카와에 잘 오셨다고? 너님 장난 나랑 지금 하셈? 결국 저는 모든 체력이 소모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조차 고난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카호 온천 지역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끝은커녕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곳은 타쿠미네들이 레이싱을 펼친 후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꼬린 지점이었던 것이죠. 이곳에는 유서 깊은 신사가 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수백 개의 계단을 오르게 되면 그 끝에 신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단 중앙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색이 바랜 걸 볼 수 있는데요. 계단 중앙에 온천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도저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인가? 네, 맞아요. 떡이 되도록 힘들게 올라왔건만 이곳은 꼬린 지점이 아니라 시작 지점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악명 높은 하루나산의 언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자전거를 타고 오르긴 불가능했어요. 저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갔지만 끌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꾸불꾸불 코너가 나왔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RX-7 한 대가 저를 쌩하니 추월해갔죠. 이런 신발놈. 입속에선 욕이 계속해서 맴돌았지만 차마 밖으로 꺼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야말로 불굴의 정신력을 다해 이곳 전망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017 최고의 블록버스터. 감격입니다.
드디어 제 눈으로 하루나의 명물 소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만화를 볼 때마다 뭐 이렇게 신기한 소나무가 있지 했었는데 그 소나무가 이렇게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갑자기 몸속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솟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남은 코너를 힘을 내서 달렸습니다. 곳곳에 가드레 일들이 부러져 있고 난리가 아니었죠. 얼마나 많은 폭주족들이 이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이곳 하루나의 정상을 밟았다는 것이죠. 비록 고도 1170m밖에 안 되지만 그때의 그 감동은 후지산을 올랐을 때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화에서 매일 보던 이 스타팅 포인트, 정말 감동으로 눈물이 찔끔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산 한가운데 고립되었고 오늘 밤 어디서 자야 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죠. 다만 지도를 봤을 때 산중턱에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내리막 뭔데 이렇게 길지? 아, 여기가 그 캠핑장인가 봐요. 와, 시설이 장난 아니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별로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었죠. 시설이 좋다는 건 결국 비싸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곳 캠핑장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저는 캠핑장 사장님과 쇼부를 벌였지만 어떻게도 그를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맞아요. 이곳은 돈 많은 사람들만 오는 곳이었어요. 나 같은 거지가 낄 곳이 못 됐던 것입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호숫가에서의 캠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잡혀갈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단속을 안 한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철컹철컹이 정말로 두려웠지만 이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캠핑장은 하루 숙박이 25,000원이나 했었다고요. 25,000원이라면 저의 3일 생활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호수로 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었죠. 어서 빨리 해가 저물기 전에 호수에 도착해야 한다고. 마침내 저는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고요한 호수가 저를 포근히 안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타쿠미가 여자친구와 맨날 데이트를 하던 그곳이란 말인가? 하지만 날이 빠르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텐트를 쳐야만 했죠. 저는 재빨리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말이죠. 정말 그림 같은 풍경 아닌가요? 살다 이렇게 아름다운 캠핑장은 처음입니다. 아까 그 캠핑장에서 25,000원을 내고 캠핑을 했더라면 눈물이 날 뻔했어요. 結構前から 結構あなたが自転車こぐ前からいや自転車来たかったのこっちにね。バイスクルこぐ前から来たかった。先生ありがとう。はいはいはい。 저는 이날 밥도 못 먹고 이 험난한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근처에는 슈퍼는커녕 먹을 걸 살 수 있는 곳이라곤 전혀 없었죠. 그런데 마침 제 옆자리에는 다른 캠퍼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거지인 저를 보고 먹을 걸 먹여주셨죠. 이분들 아니었으면 쫄쫄 굶고 자야 했었단 말이에요. 아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지금 오늘 점심도 못 먹었는데 지금 너무 감사히 지금 잘 얻어먹고 있어요. 꼬치구이 굉장히 맛있고 야키초바도 맛있고 이거는 소주라고 그러는데 되게 이치코 소주인데 되게 부드럽고 야키소바 꼬치구이 굿 테이스트 굿. 그리고 지금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려요. 원래 오늘 비 안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늘이 뚫린 것 같습니다. 아주 난리 났네요. 텐트 저쪽에 쳤는데 오늘 비 셀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보니까 텐트 천장 부분에 좀 코팅 다 까지고 그랬는데 뭐 될 수 있나요? 뭐 비도 맞고 그러는 거죠. 니콘, 캐논,
Sony 3 cameras. I make documentary.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방금 하얀색 추리닝의 아저씨는 자기가 이니셜 D 작가랑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치로쿠 사진도 봤고요. 여러 가지 이니셜 D 관련 사진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아, 젠장 다운이라도 받아두는 건데. 한밤중에 하루나 호수에서는 레이저 쇼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스마트폰으로는 그 영상을 담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하루나에서의 캠핑은 제 인생 최고의 추억이자 낭만이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